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뭐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뭐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6월 27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볼 텐데요. 일단 오늘 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오전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단 몸통을 조금은 가진 양봉 만들어 주었고요. 2400포인트에다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겉으로 껍데기로 보기에는 좀 괜찮게 그나마 다행스럽게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오랜만에 좀 매수를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 뭐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 부분은 있었는데, 선물 매도가 오전에 계속 하루 종일 계속 매수 우위였다가 장 막판에 매도 우위로 조금 전환이 됐고, 장 막판에서 동시효과 그 뒤로 넘어가면서 선물 매도가 좀 더 강해진 부분. 이틀간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이틀간 반등이 제법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2, 3일 정도 반등이 괜찮게 나왔고, 우리 시장도 이틀 정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마 내일 정도 선에서는 일단 한 차례 또 눌림,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고점이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한 12,300포인트 전후에서 시작해서 10,000포인트까지 밀었다가 1,500포인트까지 밀었다가 지금 11,600까지 올라오는, 거의 이 절반 이상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잖아요. 요 지난주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절반 이상 회복이 된 상태인데 괜찮습니다.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고,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옆으로 좀 기었다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얘네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아주 잘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여기까지였잖아요. 2,700포인트 근처, 2,680포인트, 2,700포인트 근처에서 2,3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금 2,4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하는, 한 14% 이상 밀렸다가 이제 한 4% 전후 반등이 나오는 정도, 반등 강도가 상당히 좀 약한 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어제 오늘 반등폭이 꽤 괜찮았습니다만 떨어졌던 폭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게, 조금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요렇게 올려놓고 내일 이후부터 여기서 조금 하루 이틀 이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한번 해주는 그림, 이런 그림 정도로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조금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요 밑으로 한번 조금 더 밀렸다가 가야 되는 상황. 그나마 오늘 양봉, 몸통을 가진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전 저점의 이탈 여부를 체크해야 될 정도까지의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일단 이 자리가
최저점일지 아니면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최저점이 될 것 같기는 하고 근처까지 한번 좀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그림이 일단 예상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보면 요렇고요. 일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영상 내용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거의 웬만한 부분들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고 요게 언제쯤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거 한번 체크들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요일날 낮에죠. 오후에 오늘 밤 발표가 될 기대 인플레이션이 1차적으로 중요한 관문이다, 산이다. 요것만 잘 넘어가면 반등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넘어섰어요. 이 산은 잘 넘어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남아있는 지표들 월말 월초로 넘어가면서 나오게 될 지표들이 있잖아요. 미국 GDP 관련된 지표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 관련된 소비나 지출 관련된 지표들, PCE 관련 지표들, 이런 지표들 나올 거고, 요 부분들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서 삐끗거리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걸, 내려올 수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만 넘어가면 그나마 시장은 조금은 이제 이런 식의 폭락에 대한 우려는 조금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산까지를 잘 넘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적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난주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 이 구간에서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이 폭락 때 나왔어야 될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사실 오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나와야 되는 건데 금요일 날 상승, 오늘 상승 나오면서 일단 턱걸이 숨을 쉬는 상태까지는 갔단 말이죠. 깔딱거리는 상황까지는 갔단 거죠. 넘어가지는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주 넘어가면서 나오게 될 지표들과 함께 한 차례 정도는 더 반대 매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좀 더 남아 있다는 거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다. 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의 속도인데 그 금리 인상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경기 지표다. 근데 그게 이번 주 중에 주 후반까지 해가지고 1차적으로 몇몇 개가 나온다. 뭐 다음 달 초중순에도 나오겠죠. 한데 그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또다시 지표에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 지난주 이 미국 시장 목금 올랐던 거, 우리 시장 금 오늘 올랐던 거 이 부분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QT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QT. 이게 QT가 QT 시인 자체가 금리 인상 한 0.25씩 계산을 했었을 때 자이언트 스텝 밟는 거하고 QT 시작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0.75 자이언트 스텝 밟고 나서 QT까지 같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실 큰 긴축 강도죠.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이 팬데믹 이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8.8조잖아요. 8.8조. 그 정도 되죠. 제가 이게 완전히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8.8조 정도 되는데 이거 다시 원래대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대로 줄이면 한 4조대로 줄어드는 겁니다. 4조 때 4.4조, 4.5조 이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4조에서 5조가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파월 의장의 얘기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연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2, 3조 정도 줄이면서 정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본다면 QT의 속도가 완만해진다. 왜 QT의 속도를 완만하게 지금 만들게끔 얘기를 했느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점점점 경기에 대해서 침체에 대한 얘기들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100% 그렇게 갈 가능성,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잖아요. 그 얘기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해라는 걸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만들려면 요거 1차적으로 조금 줄여서 가는 방법. 그리고 나서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고, 경기 지표들 나오는 거 보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착륙을 주도하겠다라는 쪽의 얘기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번 주에 요 경기 지표들만 어느 정도 잘 넘어서게 되면 6월 지표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오게 될 지표들이죠. 6월 지표부터는 국제 유가가 한 6월 20일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꺾이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 곡물가 역시 마찬가지, 원자재 그 금속 관련해서 비금속 비철금속 관련해가지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일부 정도 반영이 조금씩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6월 지표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더 확산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조금 둔화시키는,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제 7월 지표는 확실히 이제 그때부터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다.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는 확실히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어. 지금 최근에 다시 7월 0.75 조금 너무 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은근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에 하나, 아직까지는 섣부릅니다만, 만에 하나, 이번 7월 FOMC에서, 물론 지표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지표가 좀 받쳐주는 가운데 0.75에서 0.5로 내려간다라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바닥을 찍고 확실히 턴을 해서 돌리는 그 기간과 그 다음에 그 강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기본 베이스는 7월 FOMC 0.75%포인트 올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기본 베이스로 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경기 지표라는 거잖아요. 그 경기 지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1차적으로 나오고 다음 주 초중순에 CPI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씩 더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금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요게 한번 요렇게 눌렸다가 얼마큼 눌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요렇게 해서 올라오는 구간, 기본적으로 다시 2400포인트 위로 올라왔을 때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때 요렇게 올라오면서 경기 지표들 나오는 것,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 정도까지를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지, 지금 이틀 올랐다고 이제 하락은 끝났어. 바닥 찍었으니까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내일 당장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글쎄요. 지금 구간은 아마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적인 구조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예를 들어 제가 예상해드린 대로 시장이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으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의 시장의 난이도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지난 팬데믹 때 이렇게 미끄럼 한번 크게 타고 나서 그 뒤로는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지금 구간 이렇게 내려왔지만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V자, 약간의 V자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V자 이후에 U자 형태, 큰 틀에서 보면 U자 형태,
큰 틀에서 보면 U자 형태, 이런 형태이거나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상태거나 아니면 나이키 형태, 이렇게 가는 형태. 요거보다 요 반등할 때 강도가 조금 더 각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아니면 요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난이도는 분명히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시장 지수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다 올라가는, 시장 종목 다 올라가거나, 어제 그제 그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아니라 차별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은 좀 분명히 높아 보인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조금 뭐 다행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명히 안심하기는 이른 구간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본 뒤에 그 상황을 보고 시장 괜찮겠다라고 싶으면 제가 종목에 대한 말씀들도 앞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